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02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2000선을 돌파했다가 종가에선 어려웠었고요. 안 됐었고요. 오늘은 2020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다 장중 강세를 보였고요.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제가 코스피 2020선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시아 시장이 좀 약했지만 미국 시장이 좋았고 특히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경제 재개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백신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너무 쉽게 어쨌든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반도체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이 많이 샀는데 기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기관들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미중 간의 갈등도 또 어쨌든 하웨이 이슈도 120일간 유예 기간이고 그래서 여전히 한 4개월 내에 또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또 그때 되면 코로나가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먼 미래를 안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시장 흐름에 오히려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기관들은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멀리 보지 않고 워낙 유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좀 이럴 때 수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금일 시장 또 최근 시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일은 물론 네이버가 좀 약세를 보이지만 어쨌든 최근 흐름은 언택트 수혜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탑10에서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그런 우리 코로나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탁 계약을 하는 CMO 회사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어쨌든 이 언택트 시대도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또 전기차 수요를 좀 더 견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LG화학이든 SDI든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하고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관련한 업종이 굉장히 강세였다고 하던데요. 예, 2차 전지는 최근에 또 삼성전자랑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삼성 SDI 공장에 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랑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아서 관련 서플라이 체인과 연동되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좀 더 우호적인 흐름이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대단한 게 영원히 1등할 것 같았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업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요. 시가총액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언택트 관련된 주, 바이오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변화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큰 메가 트렌드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차정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 재정 이후에도 예를 들면 화장품 주식들이 시가총액에서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금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이제 생중계되는 그런 코로나의 그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의 흐름이 좀 인상적으로 이제 다가오긴 하지만 큰 변곡점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업종의 명암이 엇갈리고 또 그것이 고차가 되는
고쳐가 되는 경우는 지난 10년간 최소 한 두세 번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있었는데 주도주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예. 자동차 화학 정유였다면 반도체로 넘어왔고 반도체가 뭐 바이오로 넘어왔고 이런 큰 주도주의 변화는 있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포진돼 있었던 기업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이런 자동차나 철강 산업이었는데 이번에 좀 물러났죠. 뒤로. 예, 뭐 좀 일시적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정말 계속 물러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시장에 관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실적도 뭐 올해 실적만 가지고 다 주가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 좀 가치성이 높은 산업이라면 뭐 몇 년 뒤의 실적까지도 주가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큰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시가총액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코로나19 수혜주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평소에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나 영업이익 등이 건실했기 때문에 이만큼 힘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보면 S&P 500이 어쨌든 주가 흐름이 좋은데 S&P 500의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판기업들,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택트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에 또 상위에 포진돼 있고 그 상위에 포진했던 배경에는 역시 기존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견실한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하고 게임 업체가 굉장히 눈에 띈다고는 할 수 있죠. 코로나19 수혜주로요. 예, 뭐 일단 동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언택트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전통으로 가든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아주 지속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뭐 게임 업종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게임 컨텐츠에 조금 우리가 밀리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괜찮은 게임들이 나오고 또 그런 시기에 또 이번 어쨌든 언택트 관련된 네. 재택 관련된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좀 더 좋은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저희는 보입니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해답을 내놓아야지 이런 선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빠지면 섭섭하죠. 뭐 어떤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까? 제일 큰 거는 역시 셀트리온이 또 시가총액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진단시약에 또 이력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젠 같은 진단시약 회사들도 여전히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시장의 관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치료제든 백신이든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그걸 위탁 생산하는 회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현재 3공장도 지금 수주가 상당히 차고 있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 4공장을 신축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바이오 쪽도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뭐 반도체 자동차 산업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 바이오 산업도 그런 면에서는 뭐 질적으로도 많이 좀 도약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한국은 이 바이오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잡히더라도 우리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식이라든지 뭐 기업 관련 분야들이 다 선전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증된 기업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인 기업들이 특히 세계 시장에서 이번에는 특히 한국의 바이오 하면 왠지 좀 로컬 위주였고 일부 조금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제품 위주로 좀 평가를 받았다면 네. 이제는
어떤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협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우리 바이오 회사들이 정말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는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테스트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시총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성적 아닙니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1분기에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시장 네. 예상치에서 상회하는 62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여기에 또 상공장에 대한 수주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 2공장은 가동률이 80%가 넘어가는데 네네. 상공장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차고 있고요. 또 4공장에 대한 쪽도 좋아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우리가 불거진 TSMC 건도 있지만 결국 이제 이탁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발 파이프라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 회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분식회계 부분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본질적인 영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이슈나 기업 경영 관련 이슈가 결국은 경영 실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항상 이제 기업 펀더멘탈이 좋으면 다양한 외부 환경 아니면 내부적인 이슈로부터 어느 시점에는 항상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그림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 해보죠. 반도체가 어쨌건 시가총액 규모는 지금 1위잖아요. 그 규모 자체는 많이 줄었어도. 예, 여전히 1위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고, 여전히 실적이 나오는 산업이고, 최근 들어서 하웨이에 대한 제재 움직임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다른 업종 대비 좀 저조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서 그 이상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의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1위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튼튼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시가총액 상위군은 아마 유지하고 물론 다른 산업이 이익이 천문학적인 이익이 나면 그건 바뀔 수 있겠지만 네. 수십조의 이익이 나오는 산업이 특정 기업, 삼성, 하이닉스 각각 수십조씩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웨이 관련된 이슈는 저희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좀 부정경영인, 길게 보면 2년이고 짧게 보면 1년 정도 부정경 영향을 주는 이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가장 큰 수혜 산업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한 지금의 좀 불확실성들도 상당 부분 제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그 이상은 유지 이상으로 네. 성장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연결했으니까 이 원유 선물 ETN 시장 좀 알아볼게요. 이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원유 선물 ETN 시장이 개미들의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사실 동부분은 특정 기초 가격을 가지고 어쨌든 레버리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어떤 주식도 위험하고 다 위험 자산이 있는데 위험의 레벨 자체가 좀 높은 어쨌든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항상 너무 급하면 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오일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이 유가라는 게 물론 지금이 바닥이니까 반등해서 그거에 따른 레버리지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미국이 석유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됐고 그만큼 공급이 많다 공급 과잉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배터리 관련주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결국 이제 전기차라는 게 단순하게 가격도 있지만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큰 두 가지 흐름 친환경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공급강을 감안해 본다면 ETN 관련된 투자는 좀 저희가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네.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네, 예. ETN 관련은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7842님의 문자로 코로나19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주식이 지금 몇 주처럼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경제 펀더멘탈 대비 상당히 주가가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되겠지만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주식처럼 또 최근에 또 소외된 그런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면밀히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시장이 움직였다고 지금 같이 위험 자산 비중을 의미 있게 높이는 거는 상당히 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양해야 될 스탠스 아닌가 그래 봐집니다. 예. 조정을 대비한 비중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2029포인트, 코스닥 729포인트로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힘을 내는 시장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